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그 반응이 두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하필 내 앞에 이 돌이 있어서 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느냐. 아프다, 힘든다,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넘어졌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디딤돌로 삼아서 밥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태도로 인생이 결정되다시피 합니다. 태도, attitude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루벤의 컵이라고 보셨어요? 루벤의 컵. 얼굴 모양이 있고 이렇게 컵 모양이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죠. 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유명한 그 행동 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 그리고 아모스 터버스키라는 사람이 1981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유명한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이라고 그러죠. 프레이밍 뭐예요? 프레임, 틀, 어떤 규정된 틀이죠. 프레임. 이 구조된 틀, 일정한 틀을 어떤 식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프레이밍 이펙트, 프레이밍 효과라 그러죠. 이 실험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 있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도 어떤 거 한번 보십시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10%가 죽어요. 이 병에 의해서. 그리고 90%는 삽니다. 그러면 이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줄 때에 아, 당신 병에 걸렸군요.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죽을 확률은 10%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환자의 반응. 또 바꿔서 똑같은 건데 아, 병에 걸렸군요. 그러나 이 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확률이 90%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겠죠.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라 부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제7 군정편의 우직지계에 나오는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우위직, 돌아감으로 직형으로 삼는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비록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빨리 효과를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이환위리,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화되는 것을 어떻게 빨리 이것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고 전화위복이죠. 이로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환위리입니다. 프레이밍 효과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명한 얘기가 또 있죠. 1991년도 일본의 아모리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 되면 갑니다. 아모리현에서 그 가을에 수확기에 엄청난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농가가 이 태풍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너졌죠. 그 과수원이 이렇게 실과가 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에 많은 농부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 90% 이상의 이 사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한 농부만은 유심히 나무를 봤잖아요. 보니까 끝에 이 사과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몇 개는. 그 10%는 안 되겠지만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그것을 다 따서 따로 담아서 합격 사과, 이 레벨을 붙여서 그때 마침 고등학교들 뭐 학교의 그 시험 기간이었고 어떤 뭐 대입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같은 수능 기간 같아요. 학교 앞에 그것을 붙여놨어요. 학교 앞에 이거 합격 사과를 붙인 그 사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해서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답니다. 어때요? 결과는 대박 났죠.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 농가가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식으로 또 팔아서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손해를 메꼈다 하고, 이 얘기는 널리 퍼져서 책으로도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까지 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봐요. 여러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아시죠?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이게 끝났습니다. 요즘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 장애를 갖고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참 훌륭한 분이죠. 엄마가 그 딸을 그냥 두지 않고, 비록 딸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아이를 피아노를 치게 하고 여러 모습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 주고 해서 계속 피아노, 그 어려운 피아노, 이 머리도 사실은 이 생각을 깊이 못하는 그런 기억도 어려운 그런 아이였는데, 계속 보고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또 치게 만들고 피아노 치게 하고, 그 참 엄마가 저도 만나 뵀지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결국은 이희아 씨가 참 그 놀라운 그런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아 씨는 개인적으로 저와 많이 만나고 또 우리 꼬말 홍보대사로서도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는 참 멋진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꼬말 홍보대사인데요. 이 드림에그에 소원을 넣으셔서, 여기 보이시죠? 소원을 넣으셔서 꿈을 적어서 넣으시면요, 넣으시고 만지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하나 적어서 여기 넣으셔서 만지시면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 꼬말처럼 늘 행복한 꿈을 꾸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꿈을 꼭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제시카 콕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제시카 콕스. 날 때부터 정말 그 힘들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두 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절망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타자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정말 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중에는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정상인의 운전을 합니다. 장애인용이 아니고 정상인의 운전을 실제로 운전면허를 따고, 또 실제로 또 이게 경비행기 있잖아요. 경비행기, 비행기도 정상인의 비행기까지 운전하는, 조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하고 있는 이 제시카 콕스가 있습니다. 인간 승리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또 아이가 있었어요, 미국에. 5살에 몸에 좀 희귀병에 의해서 아예 그냥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환위리, 이것을 다시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레슬링을 하기 시작해요. 레슬링. 8학년 때. 이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런 아이가 레슬링을 해서 결국은 그 엄청난 노력 끝에 주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죠.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사시타 고노스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3가지를 감사한다. 첫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감사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몸이 아주 약하고 골골했기 때문에 계속 나는 그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건강. 그 덕분에 장수할 수 있었다. 이분이 95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단했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웠다. 못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계속 묻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소개한 이 사람들은 이환위리, 비록 그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지만 이것을 이로운 것으로, 유리한 것으로, 복으로 바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맛이 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을 바꾸는 그런 비결, 그것이 바로 이환위리가 아니겠습니까?